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도마 위에 올릴 기업은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죠. 이걸 두고 한쪽에선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는 뭐랄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적자를 그대로 떠안는 승자의 저주가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과연 하나시스템 기회의 땅을 밟은 걸까요? 아니면 늪에 빠진 걸까요? 저는 방산산업의 아주 탄탄한 성장세와 미래 기술력을 볼 때 이번 인수가 하나시스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결정적인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결국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죠. 필리조선소의 막대한 적자는 지금 당장 하나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미래의 청사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필리조선소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분기에 필리조선소에서만 393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시스템 전체 영업이익률이 2.8%까지 떨어졌고요. 숫자만 딱 보면 우려가 큰 게 당연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393억 원. 이게 한 분기 손실이에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셈인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방산 부문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와도 필리조선소라는 구멍으로 지금 다 새어나가는 형국이잖아요. 더군다나 회사 측에서 연간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어요. 지금이 2025년인데 앞으로 2년 넘게 이런 대규모 적자를 계속 감수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업의 치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숫자에 담긴 맥락을 좀 봐야 합니다. 그 393억 원 손실은요, 하나시스템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필리조선소가 이미 계약했던 저가 상선 물량에서 발생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또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해당 저가 물량은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바로 내년 상반기면 대부분 인도가 완료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물이 새는 항아리라고 봐야죠.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 일종의 수업료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그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가 수주 물량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미국 조선업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낙후된 설비, 낮은 생산성, 특히 그 숙련공 부족 문제는 정말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병입니다. 이걸 하나시스템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글쎄요, 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하나오션 인력 몇 명 보낸다고 해서 그 거대한 미국 조선소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인수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산 시스템과 관리 노하우를 이식하는 경영적 인수인 거죠. 이미 하나오션의 최고 전문가 수십 명이 필리조선소에 상주하면서 공정관리부터 인력교육까지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적자를 내던 해상풍력 설치선의 납기를요, 기존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건 단순히 인력을 보낸 게 아니라 한화의 DNA를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6개월 납기 단축이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전체 적자 구조를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가 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미국 해군 함정 수주를 노리는 것일 텐데 아시다시피 미국 군함 시장은 기존 방산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철옹성이잖아요. 과연 하나시스템에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미해군 함정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과 특수선 건조 시장 진출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인수의 핵심이죠.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을 산 게 아니라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입할 수 있는 면허를 산 겁니다. 지금 당장의 적자는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 셈이고요. 지금은 상선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고부가 가치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하면 수익성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불확실한 도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계산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리조선소라는 거대한 도박에 지금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할 본업, 즉 방산 부문의 체력은 과연 튼튼한지 그걸 짚어봐야겠군요.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방산 부문은 하나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3분기에도 10.4%라는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전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수를 넘어서 수출이 본격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년, 즉 2026년부터는 중동으로 천궁투의 눈 역할을 하는 LSM 네이더 수출이 본격화되고요. 폴란드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인도도 시작됩니다. 올해 전체 매출에서 18에서 20% 수준인 수출 비중이 내년에는 이걸 가뿐히 넘어설 겁니다. 미래를 봐도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 양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주 탄탄합니다. 그 10.4%라는 이익률은 과거의 성과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산사업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비가 엇갈려요. 특히 통신사업, 즉 C4I 부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부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대규모 양산사업, TICN, 즉 전술정보통신체계 납품이 바로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입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부터 통신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TICN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다음 단계인 TICN 2.0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기술의 세대 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세대 교체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세대 사업인 TICN 2.0의 양산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과 2026년, 이 2년 동안의 매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LSM이나 K9 수출 물량이 과연 수조 원대에 달했던 TICN 사업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규모인가요?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가 가능할까요? 게다가 당장 올해 4분기만 해도 신공장 이전 비용,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구개발비 약 150억 원 등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필리조선소에서 막대한 손실이 나는 바로 그 시점에 믿었던 방산 부문마저 단기적인 이익 둔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시적인 비용과 일부 사업의 공백을 너무 침소봉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단기적인 변수보다 위성 사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의 엄청난 잠재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한화 시스템의 미래 자치를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최근 공개한 초소형 SAR 위성의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해상도가 0.2미카급인데 이 정도면 지상에 있는 특정 인물을 색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용으로는 따라올 곳이 없는 세계 최상의 기술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이 항상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방산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마침 우리 정부가 총 130기의 감시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본격화되면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국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더 매력적인 건 이 위성의 수명이 3년 정도로 짧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 수주하면 3년마다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양산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모든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나 시스템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소형 SAR 위성 사업은 현재 경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에 최종 양산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만약 탈락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2027년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그냥 신기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불리는 사업이 이렇게 단 하나의 수주에 모든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고 봅니다. 물론 경쟁은 있겠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그보다 떨어지는 기술을 가진 기업 중 국가 안보에 눈을 만드는 사업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레오나르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현지 최고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두고 통제권 밖의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가장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했다면 유럽 시장의 높은 장벽을 뚫기 어려웠을 겁니다. 현지 최강자와 손을 잡고 그들의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파트너십이 항상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 우리 미래를 맡기는 셈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필리조선소는 언제 정상화될지,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믿었던 방산 부문마저 TICN 사업 종료에 따른 2년간의 매출 공백과 단기 비용 증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래먹거리라는 SAR 위성 사업은 내년에 있을 수주 경쟁에서 이겨야만 실현 가능한 조건부 희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하나 시스템이 겪고 있는 진통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확신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일부 사업의 공백은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에겐 방산 수출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이 있고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미국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쌀 위성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쥔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성장축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 시스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의 미래를 두고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여러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산 명가의 저력과 신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하나 시스템이 과연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